에월 조단의 안전 라이딩, 모터사이클 라이더를 위한 유튜브 채널. 바이크를 타는 일은 기본적으로 위험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위험은 라이더의 노력으로 줄이거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이크를 너무 안전하게만 타면 지루하고 반대로 너무 재미로만 타면 사고나 부상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그 사이 영역에서 안전하고 재미있게 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애월 조단의 안전 라이딩. 오늘은 그 5번째 주제로 교차로의 위험에 대해 얘기하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조금 긴 이야기에 이어 좀 재미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데모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미들급 바이크를 샀을 때 얘긴데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얘기죠. 그때 이종서형 면허를 취득하고 이제 650cc 바이크를 샀어요. 그래서 그 전에 타던 바이크와는 달리 굉장히 잘 나가고 신도 나고 해서 그 서울에 테헤란로 아시죠? 서울 사시는 분들은 테헤란로 한복판을 신나게 달리고 있었는데요. 도로에서 달리다 보면 아무래도 좀 그나마 빨리 달릴 수 있는 1차로로 달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1차로가 추월차로다 보니 도로 흐름이 좀 빠른 편이어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분명히 제 초록색 신호였는데 건너편 차선에서 SUV 한 대가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깜짝 놀라서 급정거를 했고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스키드 마크를 길게 내고 정말 가까스로 부딪히지 않고 앞에서 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뭐 놀랍고도 화가 나면서도 더 황당했던 건 이 운전자가 그대로 멈춰 있다가 제 스키드 마크 소리를 다 듣고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간 정신을 잃었죠. 아, 이건 어떻게 된 건가. 너무 흥분해갖고 도로에서 이제 뭐 추격전을 벌이다시피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근처 가구점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서 이제 창문을 두드렸죠. 내리라고. 이제 차창이 내려가는데 강하게 썬팅된 차창이 내려가니까 웬 아주머니 한 분이 굉장히 당당한 얼굴로 왜요? 라고 외치더군요. 더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도 못하고 화를 내려는 찰나 뒷좌석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다. 엄마 왜? 보니까 이제 뭐 유치원생쯤으로 돼 보이는 꼬마 애가 하나 타고 있는데 웬 아저씨가 와서 차창을 두드리고 하니까 너무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차마 더 화를 낼 수 없으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던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미로 타는 바이크 참 좋고 뭐 편리하고 경제적이기까지 하죠. 좋은데 근데 그 뒤에 위험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잘 눈에 띄지 않고 너무 재밌는 부분에 뭐 당연히 끌리다 보니까 잘 드러나지 않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라이더들도 안전에 대한 관심이 잘 없는 것 같고 또 자료가 없다 보니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관심이 없다 보니 자료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 같은데요. 어쨌건 저도 뒤늦게나마 이렇게 좀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고요. 살펴보다 보니까 점점 또뭐 알아볼 만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 채널을 구독 중이신 분들은 저에게 도움을 얻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한편으로는 저도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교차로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허트 보고서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꽤 오래된 미국에서 이제 1976년, 70년대에 LA 지역에서 발생한 모터사이클 사고를 약 2년간 연구조사한 자료예요. 그래서 아마 정부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발주하고 해리 허트라는 교수팀이 현장 조사 900건, 그리고 경찰 보고서 조사 3,600건, 그리고 실제로 그 조사를 마치고 다시 505건의 사고 현장에 찾아가서 사고를 내지 않고 지나가는 라이더들 2,300여 명을 인터뷰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했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 보고서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PDF 문서를 받아보니까 한 400페이지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문인데다가 너무 양이 방대해서 자세히 볼 수는 없고요. 다행히도 위키백과에 이 뭐 요약된 설명과 그리고 주요 사례, 주요 발견 사례가 한 55건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허트 보고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말씀드릴 텐데 오늘 이제 그중 몇 가지 얘기만 드릴게요. 무엇보다 이게 좀 궁금한 거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이게 70년대 구닥다리 자료가 지금 2016년인데 아직도 유효한가가 궁금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자료가 또 없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료가 워낙 잘 돼 있기도 해서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고 해요. 이 허트 교수가 2000년 정도의 인터뷰에 대답한 말이 재밌어요.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건 별로 없더라. 그 현대 라이더들이 70년대 라이더들과 비슷한 종류의 사고를 계속 겪고 있다.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충돌이 조금 더 많이 비싼 바이크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차이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016년 지금도 뭐 어느 정도 조금 더 보완되고 업데이트되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방대한 조사가 다시 이루어지긴 좀 요원해 보여요. 그리고 대부분의 뭐 큰 범주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성향들은 꽤 적극적으로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이 미국의 LA에서 발생한 사고와 조사들을 대한민국 뭐 수도권이나 아니면 우리가 주행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겨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는데요.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이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얼마나 믿을 만한 통계 자료로 삼고 참고하실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꽤 참고할 만한 자료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요 발견점들이 위키피디아에 요약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추려봤어요. 꽤 참고하고 사실을 정리해 놓은 건데 그거를 해석하는 건 우리의 뭐 약간의 주관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주관을 섞어서 해석해 볼 텐데요. 아마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쨌건 전체 사고, 조사했던 사고, 이 사고는 아마 좀 경찰 리포트까지 가야 되니까 뭐 가볍게 제자리에 넘어지고 이런 사고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일단 뭔가 충돌이 일어나고 사람이 조금이라도 다치고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 전체 사고 중 4분의 3이, 그러니까 75% 정도가 차량과 충돌 사고였대요. 그러니까 주로 승용차와. 그러니까 혼자 넘어지거나 아니면 혼자 가만히 있는 물체를 받거나 이런 것들은 한 25% 정도에 불과하더라. 대부분의 사고는 차량과 발생했다. 또 재밌는 거는 그 차량과 사고의 3분의 2, 한 66% 정도, 70% 정도가 모터사이클에게 우선권이 있는 상황에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선권이 있는 상황에서. 그 말은 뭐냐면 뭐 이륜차가 먼저 가야 되는 상황에 차량이 뒤늦게 진입을 했거나 아니면 양보해줘야 될 뻔한 상황에서도 차량이 먼저 나타나니까 이륜차가 피하지 못하고 충돌을 일으킨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차량과의 사고 대부분은 일반 뭐 도로라기보다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선권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때로는 가끔은 신호 위반을 해서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도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살펴보면요. 차량 운전자 대부분은 충돌하는 바이크를 못 봤다고 한다고 합니다. 못 봤다고 주장한다고. 실제로 못 봤던지 아니면 뭐 진술을 그렇게 했던지 간에 어쨌건 못 봤다고 하고요. 사실상 차량 운전자가 실제로 위협적인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라고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 이것도 재밌는 통계인데요. 만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사고율이 굉장히 높고요. 반면 30대에서 50대 사고율은 극히 낮았다. 그래서 아마도 뭐 낮은 연령대에 사고율이 높다는 점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 연령대에 속하신다면 조금 한 번쯤 뭐 그런 만한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있는 25세에서 30대 사이는 뭐 사고율이 뭐 서서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50대까지는 그렇고 60대에서 다시 사고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아마도 뭐 위기 대처 능력이 조금 신체 반응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절반 이상 사고가 이 사고자가 탑승한 바이크를 운행한 지 5개월이 안 됐대요. 5개월, 한 반년 정도. 그런데 이분들의 라이딩 경력이 3년 정도 됐다는 거죠. 절반 이상이.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이.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초보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내가 먼저 조심하는 바람에 사고가 잘 안 나고 나도 뭐 그렇게 크게 과속해서 나지 않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어느 정도 라이딩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에 빠지는 거죠. 자기가 좀 이제 자신 있게 탈 수 있고 운행도 될 수 있다 보니까 한창 이제 좀 달리는 시즌이 되다 보면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기가 쉽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총 라이딩 경력에 최근 바이크가 5개월 미만이라는 건 바이크를 바꾼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더 좋은 바이크로 바꿨겠죠. 더 좋은 바이크로 바꾸고 나서 이 바이크를 산 흥분도
사고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경력이 많지 않은 부분, 3년 남짓인 분들이나 아니면 또 최근에 바이크를 바꾸신 분들은 좀 눈여겨서 해석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해 볼 만한 거는 이 사고 현장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의 라이더가 충돌 회피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해요. 뭐 코너링에선 카운터 스티어를 걸었던 흔적도 없고, 아니면 뭐 물체를 잠깐 이렇게 피해가는 뭐 스웨이라 그러나요? 수업이라 그러나요? 그 흔적이 전혀 없다고 해요. 그냥 뭐 갖다 박은 거죠. 이거는 실제로 라이더의 기술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라이더의 기술을 발휘하기까지의 시간도 없이 충돌이 발생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충돌 사고가 2초 정도의 여유 시간밖에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한 뭐 스키드 마크 나고 나서 충돌하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죠. 그 사이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안 됐던 거예요. 이 허트 보고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몇 가지 뭐 주요 발견 사항들을 뽑아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 주제로 교차로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강조해서 표현했던 사고 대부분은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선권이 있는 상황에 위반을 했거나 아니면 심지어 신호 위반을 해서 차량이요. 뭐 바이크가 신호 위반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거는 뭐 진짜 뭐 큰일 날 일이고요. 바이크는 제대로 된 신호에 가는데 차량이 우선권을 위반하거나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허트 보고서에 있는 사고 건수의 전체 사고의 약 50%예요. 이거 어마무지한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호 교차로를 지나갈 때 내 신호라 하더라도 조금 더 감속하고 정상 속도로 간다거나 아니면 언제라도 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차량이 나타나진 않은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오토바이를 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50%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통계적으로는. 그리고 이 사고의 대부분의 이유는 정말 이유가 허무해요. 그 차량 운전자가 아이고 못 봤습니다. 진짜 못 봤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봤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차량 운전자들이 바이크를 생각하기에 뭐 도로에 스쿠터 작은 스쿠터 있죠. 50cc나 뭐 아니면 뭐 배달용 뭐 시티백 이런 것들은 끽해봐야 뭐 시속 얼마 안 나잖아요. 뭐 힘도 없고 가속도 안 되고 이런 바이크를 머릿속에 두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미들급 이상의 바이크가 갑자기 가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오면 거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가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빠른 속도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바이크 운전자가 풀브레이크를 건다고 하더라도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교차로 통과법은 뭐 이렇게 꼽아볼 수 있어요. 절대로 가속하면 안 돼요. 최소한 법정 속도로 다니는 게 좋겠죠. 뭐 모든 도로에서 그렇게 다니시라는 게 아니라 뭐 상황이 좋으면은 잠깐 뭐 과속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신호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과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풀 브레이킹을 걸어서 충돌 사고를 막거나 아니면 최소한 충돌하더라도 정말 뭐 낮은 속도에서 최대한 운동 에너지를 줄인 상태에서 충돌할 수 있도록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맞겠고요. 항상 급제동을 준비할 수 있는 태세, 브레이크에 손을 얹어놓은 상태, 발을 얹어놓은 상태로 경계하면서 교차 차량이나 아니면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기다리고 있는 차량 내지는 유턴을 하려는 차량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1차로 직진 같은 경우는 1차로를 직진하면 반대편 차선의 1차로에서 유턴이나 좌회전을 하는 차량에 나타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거리나 반응 시간이 너무 짧죠. 그래서 1차로보다는 뭐 넓은 차선일 경우 2차로나 3차로 정도로 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편도 2차선이다 그러면 선택 여지가 없죠. 2차선보다 1차선이 나으니까. 그래서 참고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차가 나를 보고서 기다릴 거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큰 착각이 될 수 있어요. 상대차가 나를 못 볼 수도 있다. 정말 눈이 마주쳐도 막 밀고 들어왔다는 경우 많거든요.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안 보였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상대차가 나를 못 볼 수 있다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재밌는 게 사람들이 이건 뭐 운전자들 뿐만 아니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예상한 것만 인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뇌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상대 저쪽 멀리에 차가 올지 안 올지를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 차가 아닌 물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토바이 같은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차를 경계할 뿐 오토바이 오고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유명한 실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책도 나와 있고요.
관련해서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어쨌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한 뭐 뻔한 상황에서도 50%는 못 본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차들이 나를 못 볼 수 있다. 라는 걸 염두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의 종류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데모를 영상을 따로 찍었는데 제가 편집하면서 끼워 넣도록 할게요. 교차로 종류 일반적으로 신호 있는 교차로 있죠. 4차선 도로 정상적인 신호 다 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신호 위반하는 차량만 경계하면 되고요. 신호가 없는 교차로들도 있어요. 그냥 알아서들 가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더 직진 차량이 우선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선권이 있는데 지키지 않는 차량들 있죠. 특히 오토바이는 보이지 않으니까,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우선권 따위 고민하지 않고 막 밀고 들어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하고요. 결정적으로 이거는 잘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 차선은 직진인데 반대편 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나를 못 보고 그냥 좌회전을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유턴이 되든 좌회전이 됐든. 그럴 경우도 신호 위반과 마찬가지로 차량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신호 위반 같은 경우는 상대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해야 된다는 그 흔치 않은 상황에 일어난 일인데요. 비보호 좌회전은 사실은 합법이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게 앞에 차량이 안 올 때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에 차량이 안 온다고 인식하면 이 차들이 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경계태세를 더 강화할지 아닐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애월 스튜디오에 사거리 모형 세트가 준비됐습니다. 여기 도움을 위해 저희 딸이 특별 출연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차량들 있죠. 택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픈카, 스포츠카 있고, 여기 신호등, 여기 보도블럭, 사거리 이쪽으로 지나다니는 통로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모형이 없어서 지금 이제 말 타고 있는 레고 인형이 준비되어 있어요. 신호 위반하는 차량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그 보통 사거리는 신호가 있죠. 신호가 있어서 여기 뭐 초록불인 상황에서는 이쪽 신호가 초록불이다 그러면은 이쪽 차량 움직여 주세요. 진짜? 예슬이 호랑이 차량 쭉 지나갑니다. 오토바이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면 되죠. 쭉 지나가주세요. 그렇지. 이렇게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이쪽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서 직진이 되면 지나가면 되죠. 요즘 말 따그닥 해서 이리 와주세요. 이쪽으로 쭉 지나가. 그렇지. 넘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지, 잘했어. 지나가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상황이 뭐 야간이 되거나 아니면 운전자의 실수가 됐거나 이쪽 교차로에 있는 차량들이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간에 위험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신호를 위반해서 분명히 이쪽 뭐 라이더가 오는 방향에 있는 직진 차선이 초록불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서 갑자기 난입을 하는 거죠. 자, 신호 위반 차량 난입 들어와, 여기까지 와. 그렇지. 오토바이가 정신없이 오다가 과속을 했을 경우 정차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죠. 치면 사고가 납니다. 이렇게 부딪혀서 차는 보통 1600km, 바이크는 200km. 차는 거의 멀쩡하고 바이크는 완파가 되며 사람은 앞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겠죠. 큰 부상을 입게 되어 있어요. 또 여기서 올 때 하자. 반대로 이쪽 차선에서 올 때도 부딪힌 경우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교차로에서는 신호 위반하는 다른 교차로의 차량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반대로 이쪽도 문제가 돼요. 이쪽에서도 민수리가 이제 오토바이 또 와주세요. 신호가 여기 직진인데 직진 차선인데 여기서 갑자기 여기 서 있다가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이렇게 좌회전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바이크를 못 봤다고 주장하는데 못 보고 주장을 하면 좌회전을 하다가 말고 바이크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측면에 역시 부딪히는 거죠. 김민수 공격 뿌려.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교차로를 지날 때는 신호를 지키든 안 지키든 상대방의 나는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신호를 혹시 위반할지 모르는 교차로의 직진 차량과 아니면 상대편 차선에 있는 좌회전 차량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보통 사거리 신호등 있는 경우는 그렇고요. 이제 신호등이 없는 경우도 있죠. 신호등이 없는 경우, 신호등이 없는 뭐 동네 시골길이나 아니면 좁은 길의 사거리들. 서울엔 잘 없긴 한데 제주엔 흔하게 있습니다. 뭐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도로에 차량 뭐 보통 우선권이 얘기가 되죠. 우선권이 뭐냐면 더 넓은 차로를 지나던 차량이 우선하고요. 먼저 사거리에 가까이 온 차량이 우선하고, 그리고 뭐 직진 차량이 우선하고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직진 좌회전이나 우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순위를 위반하는 거예요. 위반한다는 게 내가 바이크보다 먼저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이크가 분명히 먼저 오고 있고 직진 상황이고 이 차량은 좌회전인데 우리 아가처럼 막 들어오는 거죠. 자기가 먼저 온 줄 알고. 근데 이 차량들의 대부분의 주장은 못 봤다라는 거예요. 바이크를 잘 못 봐요. 그래서 바이크 운전자는 당연히 자기가 먼저 온 줄 알고 가다가 좌회전 내지는 더 늦게 온 차량에 의해서 측면을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우선권을 미수하고 좌회전하는 차량에게 부딪히는 사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보조, 촬영 보조, 모델 뿌리 있게 필요한데 네,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호 없는 데서도 분명히 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 위반과 우선권 위반 외에도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신호가 있는 상황에서 모델 안 오실 거예요? 마지막 촬영이에요. 끝났어? 의미가 가셨어? 잠깐만 앉아있어 여기. 같이 앉아도 되죠. 팬티 갖고 와도 돼? 뽀로 잡고 올 거야? 알았어. 흔히 이제 사거리나 뭐 신호가 없는 사거리에서는 바이크 라이더도 흔히 주의하게 되는데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 비보 좌회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비보 좌회전은 뭐냐면 직진 차선에서 상대 차로에서 차가 오지 않을 경우 자기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 좌회전을 해도 되는 거죠. 비보, 보호받지 않는 좌회전인데 이때 앞에서 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앞에 라이더가 분명히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빨리 올 줄 모르고 먼저 좌회전을 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부딪혀서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비보 좌회전이 있는 사거리도 주의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 차량들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불법 유턴이 됐던 좌회전이 됐던 우리의 라이더를 충분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 처음 언급드린 에피소드 누구의 잘못이었나? 불법 유턴을 한 여사분, 보통 도로에서 김여사라고 하죠. 뭐 김씨를 차별하는 건 아니고 저도 김씨예요. 예. 김여사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감속하지 않고 신나게 달리고 있었던 에어조단이 잘못한 건지, 글쎄 뭐 둘 다 잘못했죠. 둘 다 잘못했는데 사실 이런 거 잘못을 따진다기보다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는 김여사가 있더라도 나는 멈춰야 됩니다. 내가 약자인데요. 뭐. 내가 부딪혀서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보상 받는 것보다 제 몸이 안 다치는 걸 선호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의 갖가지 상황들을 미리 우리가 조심하면서 방어 운전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게 저의 뭐 주장이라면 주장이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나 뭐 기타 내용 있으시면 답글 남겨주시면 저도 읽어보고 답글 남기도록 할게요. 이상 5번째 주제 치명적 교차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